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또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269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0.67% 빠지게 되면서 91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또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기관은 162억 원, 외국인은 988억 원대 매물 출회가 이어졌고요. 개인만이 홀로 담아냈습니다. 1,024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역시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대 넘는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은 294억 원, 외국인 역시 1,007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 또 열어주실 분은 나이트 전문가님인데요.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만은 아닌 모습인데 이제 계좌를 보면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계좌를 지키는 그런 매매를 좀 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좀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받고 있거든요. 단기든 장기든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선별을 해주셔서 저에게 또 신호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지? 라고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바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의 한 줄평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의 한 줄평 화면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해주셨네요. 시장 상황이 오늘도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거든요. 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유를 좀 가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월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이제 연준의 이 긴축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라고 보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5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이 FOMC 회의를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예상치랑은 그 과거 백데이터랑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준율 인하라던가 유동성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하이 봉쇄 이 이슈가 이제 20일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가 좀 관건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에 4월부터 이제 3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들이 외국인들을 팔아제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수급이 우리 증시로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튼튼한 재물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다. 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0일이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던가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이번 주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 뭐 자세하게 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봐주실까요? 딱 요약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지금 시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월 달, 3월 달 눌렸다. 그리고 긴축 우려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주질 않고 있어요. 계속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거의 10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들을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지금 아까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한 그 회원님이 네. 지금 삼성전자 5만 원 오면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5만 원 올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결국에 지금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만을 얘기를 드렸었을 때 네. 60일선을 하루 돌파를 지난주에 한 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대로 다시 밀려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결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섣부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매라던가 아니면 신규 진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전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가시고 여유를 가져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 타이밍에 또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드셔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톡방 내에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좀 참여를 하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계좌에 좀 빨간불을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많이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하나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있었던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클리오 올라와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에 또 화장품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 클리오가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리오 오늘 9.62% 상승을 했고요. 21,6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2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종목 클리오입니다. 화장품주 또 다시 한번 꿈틀대는 것 같아요. 클리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이제 영업시간하고 이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발표 속에서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뭐 이쪽 관련 섹터들 특히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변동성을 오늘 보여주었는데 그중에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이렇게 메인 브랜드를 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이슈는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리오프닝, 엔데믹 이런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실해? 라고 지금 아직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한 3개월 가까이를 리오프닝 외쳐대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리오프닝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막 2차 VI 20%, 30%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히려 다른 사료 섹터라던가 비료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 좀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지금 정확하게 회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이 241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딱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차트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주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OEM, ODM으로 전부 다 이제 공급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약간 중견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한국콜마라던가 아니면 다른 좀 ODM과 OEM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를 굳이 보시겠다라면 그런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노란색으로 환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네네. 이 말은 결국에는 좀 경고를 먹은 거죠. 옐로 카드를 받은 건데 22억 원 별로 큰 규모는 아니에요. 재무상이 약간 좀 횡령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환기 종목이다. 좀 네. 약간 찝찝하잖아요. 이런 네. 거를 받았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오늘은 좀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같이 들어와 주면서 네. 가격적인 부분이 좀 상승을 했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보유자의 영역이시라면 24,000원 부근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마스크를 아직 완벽하게 해제를 하진 않았어요. 네. 이 마스크를 정말로 다 벗게 된다면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겠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되게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이건 호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 소멸이라던가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다시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0원까지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열려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클리오 또 첫 번째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클리오보다는 그래도 OEM과 ODM을 좀 병행하고 있는 한국콜마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클리오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4,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또 이슈에 따라서 19,000원까지도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좀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리오 보셨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일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2분기 수입 곡물 가격 상승세 전망에 또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종가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네요. 29.91% 상승을 했고요. 6,08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일사료 한번 봐주실까요? 네, 현대사료가 굉장히 유견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무서운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네.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유견상을 먹었다라고 하면 박수 쳐드려야죠. 근데 그게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아마 매매를 진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인가요? 어떻게?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네. 박수를 쳐드려야죠.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사태로 인해서 벌써 시장에서는 너무나 노출된 자료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뭐냐면은 유엔에서 네. 지금 식량 가격이 굉장히 맞아요. 위험하다. 네. 이런 식의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딱 봤었을 때 네.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게 지금 가격대가 10만 원이
훨씬 넘는 네네.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한일 사료도 지금 거의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네. 2,000원이었던 2,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6,000원이다. 3배. 저는 이거는 지금 매매 트레이딩 관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재료가 노출이 됐음에도 그럼에도 나는 들어가고 싶다.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들어가신다라면 정말 용자시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언젠가는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리고 사료 가격 지금 작물을 못 심어가지고 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닭이라던가 뭐 마니커 오늘 맞아요. 마니커 같은 할인. 경우에도 할인도 그렇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 네, 맞아요. 가격을 10%, 20% 막 이렇게 벌써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너무나 저는 솔직하게 이 물량들이 다 한일 사료를 지금 올린 것들이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이 물량으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기간도 물론 좀 그러네요.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늘. 네. 근데 개인들이 어제와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하면 오늘 들어와 주면서 상한가를 갔다. 참 요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한번 현대사료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처음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 지금 15만 원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가격적인 부담을 안 느끼실 투자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투자일까 과연 트레이딩일까라고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 사료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현대 사료와 또 포함을 해서 굉장히 급상승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굉장히 지금 들어가신 분은 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주의를 하셔서 곡물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사료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컴퓨터 올라와 있네요.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소식에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마무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오늘 2.76%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9,32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도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일전에 종목 상담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 이제 당선인으로 되면서 정부 정책주 수혜감으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의료정보 이제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이제 대장격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교육 사업 관련해서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럼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거예요. 원격 진료 관련해가지고 해제 기대감. 그래서 네.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성정보라던가 케어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시세를 작년이었죠. 이렇게 시세를 줬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좀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좀 주목받는 모습. 그래서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제시를 하자면 8,000원과 이 12,000원 이 라인 박스 구간에 좀 많이 주가가 몰려 있습니다. 결국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근과 어느 정도 약간 좀 정직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8,000원과 만 원, 만 원에서 12,000원 딱 2,000원씩의 그런 갭을 두고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만 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네. 법제화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도 12,000원 갈 수 있겠죠. 만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전고점인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20년도부터 계속 이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만 원 돌파 타이밍에 공략을 해볼 종목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
저도 공략을 했었었는데 네. 너무 답답한 주가 흐름에 저도 약수익으로 이렇게 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3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좀 8,000원과 10,000원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좀 끼가 좀 부족합니다. 좀 확실한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총이 1,500억 정도로밖에 적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차라리 시선을 돌려서 다른 종목을 컨택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트컴퓨터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방안의 하나로 원격 의료를 예고를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에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8,000원대 라인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돌파 시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혹시 내가 좀 들어갈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또 톡방에 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컴퓨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네, 한신기계 올라와 있네요. 에너지 독립을 위한 유럽 내 원전 설립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오늘 빨간불 켜냈습니다. 종가 바로 살펴보시죠. 네, 한신기계 오늘 8.47% 상승을 했고요. 9,22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신기계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아요.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또 전문가에서 원전도 자세히 좀 보고 계시잖아요. 원전을 한신기계,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한신기계는? 한신기계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수혜주 1등, 2등을 다투던 게 이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건설 관련주였는데 원전 관련주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종목이었고 네. 4월 11일 경에 자사주 처분 결정에 급락을 해서 맞아요. 저는 원전에 대장이 이제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서 다시금 크게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 한신기계였습니다. 네. 뭐 다른 에너토크라던가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뭐 한정 KPS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장 초반에 잠깐 움찔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서 좀 잠잠한 모습들이었는데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업계 1위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납품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원전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내에서 원전 설립 기대감이 부각하고 있는데 한수원, 즉 우리나라랑 그리고 프랑스, 미국이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들이다. 이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쵸.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이제 계속 말했지만 체코라던가 폴란드 원전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원전 관련주가 뭐 2연상, 3연상까지 날아갈 수 있는 네.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원전 관련주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20% 수익권에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있고 오.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무작정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푸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을 무너뜨려서 이제 좀 다른 종목이 이제 대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때였죠. 4월 8일이었네요. 다사주 처분 소식 하면서 이렇게 쭉 밀렸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8,000원 라인을 지켜줬다가 다시금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슈 바꾸서 이 라인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은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0,000원 요 라인 8,000원과 이 10,000원 라인에서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종목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신기계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 좀 꾸준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전 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한신기계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일단은 8,000원에서 10,000원대 라인에서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톡방에서는 이와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른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원전에 대한 좀 종목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신기계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네요. 엔터주의 최근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우려감에 오늘 또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7.26% 떨어졌고요. 오늘 58,8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밑으로 또 내려가면서 오늘 파란불을 켜낸 상황인데요. 최근에 JYP 또 기대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야외 콘서트가 열리고 지금 BTS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BTS가 그 3일인가 4일 만에 거둬들인 야외 공연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400억이었나요? 얼마였죠? 3,400억 그쵸, 되는 그쵸. 예, 네네. 그 정도의 큰 규모. 별로 이렇게 300억, 400억 하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굿즈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JYP가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쵸. 트와이스라던가 있지라던가 스트레이키즈. 그때 제가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맞아요. 1위를 했었나 100위권 안에 진입을 맞아요. 했었나 탑10에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JY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JYP만 꺾인 것이 아니고 YG엔터라던가 아니면은 SM 그리고 하이브 이런 종합 엔터테인먼트 대장들이 다들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금 이 종목들이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더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실적 시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1분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만 그러느냐? 이제 엔데믹으로 갈수록 앞으로 주가가 더욱 기대가 된다. 가뜩이나 지금 이 JYP가 보유하고 있는 걸그룹 니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콘 차트에 진입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K-팝, K-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 뭐 OTT 관련주들 저는 두루두루 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도 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네. 52주 신고가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훨씬 높았었던 뭐 이렇게 있었긴 하지만 지금 뭐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63,000원 라인 이 라인을 지금 한번 뚫었다가 다시금 오늘 이렇게 시가에서 63,000원 시가에서 쭉 밀려서 58,000원 부근에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네. 작년 11월이었죠. 이때 지금 윗꼬리를 달고 밀렸었던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8,000원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내일 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담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하고 싸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되고 탑승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메이저들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동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인들 사면서 개인들도 좀 샀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같이 덩달아서 사야 된다. 즉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들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재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재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매출이 지금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한 150%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좋은 모습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더욱
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영향력이 K 콘텐츠가 K-팝이 굉장히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외국인 친구들이 네. 되게 놀랐어요. 제가 정말요? 유학 당시 2010년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수들을 몰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BTS라던가 그렇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장난 아니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었을 때 저는 엔터 관련주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JYP 매수 시점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데믹으로 가면서 또 공연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JYP 엔터테인먼트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탑승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JYP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시고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해성 DS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또 상승을 나타내는데 오늘 종가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해성 DS 오늘 1%대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1.41%대 41%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64,9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네, 해성 DS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그 반도체 패키지용 전문 업체인데 3월 달에 어디였죠? LT 정밀하고 이제 경상남도에서 3,500원 규모로 시설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년도까지 증설을 완료하고 캐파를 키우겠다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발빠른 그런 정보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들이죠. 그렇죠. 예, 시장 그런 컨센서스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접근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 거기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외인 투자자들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미리 선점을 해놨었겠죠. 그래서 해성 DS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화면이 커졌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관들도 미리 들어왔었어요. 지금 어제와 오늘 기관은 팔고 나가고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사주는 이런 모습들, 수급적인 측면들. 해성 DS가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적인 측면이 이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제 신고가 갱신, 이 52주 신고가 갱신을 할까라는 부분. 이 57,000원 라인, 58,000원 이 부근 라인이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금요일에 이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그리고 오늘은 음봉을 좀 그려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위에서 63,000원 위에서 좀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 본다라면 해성 DS, 제2의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종목들처럼 이제 지수랑은 상관없이 나는야 간다라는 하는 네.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계속 둬야 되는 부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0919라고 이렇게 기업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네. 스냅샷 간단하게 기업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컨센서스 결국에는 시장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시장 예상치에 보다 더 좋았던 이런 실적을 기록을 해주었는데 22년도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너무 고점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한 57,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시겠어요? 네, 할 것 같은데요. 57,000원 오면 매수한다. 근데 심리라는 것이 네네. 지금 가격대에서 못 사시는 분들은 네. 57,000원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네네. 오히려 또 이렇게 매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네. 종목들 나는야 간다 하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좀 챙겨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2의 이수페타시스랑 대덕전자가 될 수 있다. 나느냐 간다 이렇게 하는 종목 지수랑 상관없이 좀 갈만한 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셔서 좀 눈여겨보시고 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성 DS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올라와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 2.27% 상승을 했고요. 1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뉴욕 모터쇼가 열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좀 큰 틀로 봤었을 때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차 그룹 계열의 그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을 해봐야겠죠. 네.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한다 해서 현대오토에버라던가 아니면은 그 현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종목명이 네. 그 종목하고 같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이 굉장히 두 종목이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모터쇼에서 지금 열리는 거를 봤더니 현대차랑 기아 그 기아의 아이오닉 5 네네. 그리고 기아의 그 EV6랑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올해 차 후보의 세 차종 중에 두 종목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지금 네.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굉장히 그러네요. 역사가 깊은 그런 모터쇼에서 이렇게 우리 종목, 우리 기업이 네. 현대차랑 기아가 이렇게 완성차 업계에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거리고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위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차와 기아를 따라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4천 원 뭐 통일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16만 원대에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100% 믿어라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좋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이 종목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네. 지금 흐름상으로는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격적인 측면도 지금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 여기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겠으나 저는 지금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기아가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그렇게 네네.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한 번쯤은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12만 5천 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근데 기관들이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좀 우호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라고 한다면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14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오토에버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전략까지 같이 잡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앞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확인을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다음은 맥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무상전자 권리락 효과 발생 등에 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맥스트 오늘 10% 넘게 오름세로 마감이 됐네요. 11.18% 상승을 했고요. 26,4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맥스트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R,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수출도 하고 있는 50개국에 그렇군요. 수출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웹 3.0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웹 3.0이라는 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했었을 네. 때 인터넷에다가 여행지를 검색을 하고 항공권을 검색을 하고 호텔을 검색해서 예약을 다 일일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인공지능 AI 접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AR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네. 원큐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여행지를 검색을 하게 됐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한 큐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핵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빅테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런 대장격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맥스트가 3대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탈중앙화 수혜 종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그 3월 달에 4월 달 초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어요. 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력을 확보를 하면서 우리 신사업을 더욱 펼쳐 나갈 거야. 자금 확보도 했는데 지금 무상증자 결국에는 권리락 효과 발생에 좀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크게 탄력받고 올라섰다가 종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밀렸네요. 저는 네. 이 노란색 부분 121선 위에서 아까 제가 체크를 했었을 때만 해도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빠진 모습인데 전 맥스트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그렇죠. 변경했듯이 네. 글로벌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저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메리트 있는 종목. 근데 가장 강한 이 저항대가 121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 라인을 27,500원, 28,000원 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느냐.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아주 이렇다 할 특별한 호재가 눈에 띄게 없습니다. 그런 호재가 하나 발생이 돼준다라면 그때 같이 달려나가도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덱스터 이렇게 3대장 저는 눈여겨보고 있고 네. 공략 중에 있습니다. 네, 맥스트까지도 살펴봐 주셨네요. 메타버스 3대장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만 봐도 앞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얼마나 좀 성장을 이뤄낼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맥스트 흐름도 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CIS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13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CIS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3.24% 상승을 했고요. 14,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CIS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1,133억 규모 그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소식 속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매출액 대비해서 85%의 계약입니다. 와, 굉장히 큰 계약이죠. 그러네요.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85%면은 벌써 작년에 벌었던 거를 1분기에 그러네요. 그 이상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가 독일에 공장을 오픈을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고 미국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지난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맞아요, 거예요. 좋은 흐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CIS가 좀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CATL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 작년에 좀 뜨거웠었던 종목이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네. 근데 이 종목이 전해질 관련해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아주 높지만은 않지만 전해질 전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첨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3종목 정도가 이렇게 좀 대장격의 종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죠.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 흐름이 지금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적인 측면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기는 강하게 뚫어준다라면은 크게 슈팅 파동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란색 라인 121선 즉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는 듯 보였으나 안착은 못 해줬어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윗골이 달고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 밑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재료의 크기가 아니고 단발적 이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두질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사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항받고 밀렸네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IS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알파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지능형 카메라 국책과제 선정 소식에 또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종가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알파홀딩스 7.68% 상승을 했고요. 3,225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인데 ISP 관련해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 전력량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CIS랑 비슷하게 지금 회색 라인이죠. 보이시죠? 회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1선 장기 이평선인데 여기 저항을 맞고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국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앞으로의 기대감은 충분하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241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좀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 하나둘씩 살펴봤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시장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저희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또 수익률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부도 나이트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